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와 함께 국내 탄핵 정국이 해소 국면에 들어서면서 짙은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하루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역외에서 달러 매도세가 커지고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0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이 있고 탄핵 이벤트도 경계하면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수익 기대에 치솟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해가 바뀐 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는 연초 이후 30% 이상 빠지면서 관련주들은 가상자산보다 더 짙은 암흑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야당 정치인 테마주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는 4일 탄핵 선고일까지 급등락이 예상되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국내 증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와 함께 국내 탄핵 정국이 해소 국면에 들어가면서 짙은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 재차 2,500선 초반까지 위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반도체 등의 수출 호재를 보인 업종의 강세 속 이 지수 하방을 방어해줬습니다. 또 오늘 이슈가 있었죠. 애경그룹의 모태 산업인 애경산업을 매각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의 약세에 하방 음역이 더해졌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K뷰티 유행과 수출 호조 그리고 실적 기대감에 화장품 업종이 연일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테마주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흐름 속 어떻게 기회를 잡아봄직할지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오늘도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좀 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래도 개별 이슈를 중심으로 순환매가 좀 포착이 됐는데요. 이런 시장 이번 주는 좀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까요? 벌써 내일이면 또 수요일이네요. 네, 절반이 벌써 왔습니다. 예, 월요일, 화요일 어제와 오늘까지 우리 거래를 해주신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요. 시장이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좀 주의를 좀 말씀드렸었고요. 어제하고 그제까지도 좀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들인데 오늘 한번 시황을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을 짧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전체적인 그림들을 한번 좀 볼게요.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K뷰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4월 1일 날 나오는 데이터의 부분들, 수출 데이터, 수출입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좀 나와줬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K뷰티, 그다음에 K푸드 관련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우리가 시황 오늘 사실은 매매를 할 수 있는 동네, 바운드리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정치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좀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전장에는 다소 조금 잠잠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가 시장이 다시 한번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이 안 좋은 상황으로 연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테마주들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와줬던 가장 큰 이유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탄핵 심판이겠죠. 그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11시에 예정이 돼 있는 탄핵 심판과 관련된 시장에서에 대한 눈치 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4월 4일 11시 이전까지의 주가 흐름은 여기에서 성과가 갈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뭐 저희도 뭐 이쪽에서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수급들이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뭐 좋은 성과를 좀 거뒀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그거를 좀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어떠한 매매를 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좀 교보제 삼아서 시장을 좀 바라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1%가 채 하락이 된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워낙 지금 시장 자체가 얼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장의 투심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시장의 뭐 생동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죽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또 어느 한쪽에서는 또 열심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에도 수익을 거두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과연 끝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예비 실적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예비 실적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끝나게 되면 뭐 LG전자, SK하이닉스 줄줄이 우리 대표 기업들의 실적들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실적까지 시장에서 과연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반등의 시그널로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어제죠. 어제 4월 4일 11시에 자 우리 탄핵에 대한 결정할 거야 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시장에서에 대한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트럼프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시장에 지금 잔존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수에 대한 레벨 자체는 다 밀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로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찾는 거에는 한 2, 3일가량의 시간적인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일정표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어요. 주간 일정. 그 일정표 안에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짤막하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밑에 하단에 보이실 거예요. 항상 매 주가 시작이 될 때마다 어떠한 투자 전략들을 우리가 수립을 하고 시장에 덤비는 거하고 아무 계획 없이 시장에 즉흥적으로 덤비는 거하고는 결과도 천지 차이가 날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변화가 됐었을 때 그만큼의 내가 빨리 시장에 적응을 하고 시장의 투자 전략들을 수정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차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항상 제가 주말이 끝나게 되면은요. 한 주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일정들, 투자 전략들을 제가 정리를 합니다. 그 전략들을 제가 손수 한 땀 한 땀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밑에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활용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누구든지 100%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2,500선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 2,500선을 항상 저하고 같이 1시간 동안 같이 계시다 보니까 이 2,500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2,500선을 하향 이탈시키진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어제 좀 반짝 올라왔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하락을 했지만 2,500선을 지켜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자체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리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대다수가 뭐가 형성이 돼 있죠? 1등, 2등, 3등, 4등 쭉쭉쭉쭉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전지,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런 식으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자체가 지금 바이오하고 2차전지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소나마 방향성들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라고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뭐죠, 여러분들? 하락에 대한 폭 자체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에 대한 레벨을 한 이 정도 선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 주 일정입니다. 사실은 이번 주 일정은 우리나라 국내 이슈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크게 뭐 시장에서 노출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기 데이터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아지니까 뭐죠, 여러분들? 역설적으로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4월 3일, 4월 4일까지 예고가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특히 3월 고용 보고서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고용 보고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역설적으로 바닥을 찍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다.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시장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일 일정에 뭐 어떠한 내일 일정들은 뭐가 있는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내일 아주 그냥 뭐 그냥 징글징글합니다, 여러분들. 신규 상장 또 있습니다. AU 브랜즈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하는데 이 내용을 들어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아마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락피쉬라는 그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여성 뭐 신발, 의류 뭐 이런 이제 브랜드인데 그거를 지금 라이센스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회사거든요. 신규 상장을 합니다. 내일 어떻게 반영을 할지 좀 지켜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가 현지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괜찮았었거든요. 이번 주에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3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드렸고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다음 코너에서 제가 전략을 자세하게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을 재정비해봤는데요. 정말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이 흐름을 미리 좀 파악해보기 위해선 주간 일정 정리가 정말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많은 내용을 또 혼자 정리하기는 어려워하시기도 합니다. 일정을 기준으로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이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한 번에 정리된 자료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주를 좀 미리 훑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과 함께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전문가님과 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시장 속 전문가님의 전략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경기 방어주로 화장품주의 매력이 좀 연이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어제 짚어주셨던 이 종목이죠. 코스맥스 하락장 속에서도 바로 좋은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예.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종목을 발굴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팁이 좀 궁금한데요.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네. 수출입 데이터가 아마 종목을 매매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면서 기존의 뭐 시장성에 있어서 가장 확률이 높은 수출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가 화장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화장품과 유사한 뭐 미용기기라든지 뭐 필러라든지 보톡스라든지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아마 굉장히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나타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뜨거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공략을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방은 굉장히 좋은 의미의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꼼꼼하게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항상
뭐 기법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항상 해드리는 이야기 있죠. 심플 이즈 베스트. 간단하게 하자. 복잡하게 하지 말자. 시장도 복잡한데 여러분들. 그죠? 예, 종목만큼은 우리가 정말 간단하고 쉽게 한번 찝어보자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아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떠한 이야기들을 해드릴지 다들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투자 전략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만의 매매 뭐 명언 이런 것들이 왜 제가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는 시장이 약세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약세장 말씀드렸죠. 약세장에는 뭐죠, 여러분들? 기법이 없어요. 기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약세장이라는 거는 시장의 투심 자체가 약화가 되면서 조정을 받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죠? 이때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후행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싶어, 수익을 내야 돼 라고 했었을 때는 기술적인 지표는 기본에는, 그러니까 강세장일 때는 기술적인 신호들이 1순위가 되고 나머지 것들을 체크를 하면 되지만 약세장일 때는 기술적인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2순위, 3순위로 밀립니다. 그럼 1순위가 뭘까요, 여러분들? 투심입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갈 것이냐.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건 뭐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는 걸로 대변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 저와 함께 이 방송을 통해서 입장을 하신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서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들어와 계시는 가족분이 라이브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물어보시는데요. 라이브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늘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착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하단에 나오는 우리 노란색 배너 보이시죠? 네, 이 방법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저하고 장중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 시장에서에 대한 짤막짤막한 이야기들, 전략들 제가 다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 하락했었을 때 제가 어떠한 얘기들을 해드리는지 도움 많이 받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손실만 입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위 1%, 2%의 투자자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하단을 통해서 빠지지 않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3월 달에 수익을 이만큼 냈어요. 그죠? 수익 3월 달 이만큼 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가족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3월 1주차, 2주차, 3주차까지는 수익 잘 내자. 4주차 버텨보자. 시장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자, 4월 달 지금 결정됐잖아요. 4월 4일로. 그 사이에 시장 하락 나오고 관세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시장은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협소해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내 계좌를 지킨 상태에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다음 공격을 할 수 있게끔 현금을 만들어내는 전략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잃지 않는 투자 중요하다. 라고 계속 강조해 드렸거든요. 그 전략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략을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 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일성건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공략했어요. 이거 저희 하단에 나오는 우리 가족방에서 다 얘기해 드렸던 종목이에요. 오늘 시장 다 빠지고 모든 종목들이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빠지고요.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에서도 제가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9시 24분에 4,100원, 3,900원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보내드렸어요.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잡았던 자리예요. 9시 24분에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분봉이거든요. 이게 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일성건설의 분봉이에요.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간다? 테마주로 가는 거잖아요. 이재명 관련 테마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퉁 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쭉쭉쭉 흐르죠. 그러다가 오후장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급락세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그 다음에 내일이 이제 4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D-Day가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하겠습니까?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 반대급부적인
인물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어제와 오늘까지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 시장의 수급, 기관, 외국인 할 것 없이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어디가 진행이 될지 몰라요. 일단은 잡고 보는 거예요. 아침 9시에 24분에 제가 말씀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4,100원, 3,900원대까지. 오늘과 같이 시장에서 심심하게 움직였었던 수익도 안 나는 이 구조에서 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추론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추론을 해서. 추론입니다. 추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뭐 기술적 지표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음봉 나왔죠? 여기 지지받죠? 자, 이렇게 쭉 지지받으니까 안 빠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매수해요.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종목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안 맞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일선권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도대체 뭔데? 이거에 대한 추론이 먼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종목을 안 빠지네, 강하네, 시장 수급 계속 들어오네, 올라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100원에서 3,900원, 저희 평균가가 한 4,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고가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4,960원까지 올라갔어요. 보이시죠, 여기? 쭉 보이십니다, 여러분들. 4,96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 종목 하나 가지고 변동성이 몇 프로가 나왔습니까? 20%가 넘어요. 그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예요, 트레이딩을. 그런 부분들은 오늘 제가 저희 가족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방에서 아침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왜 이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 종목을 오전장에 사고 나서 버텨야 되는지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 빵빵빵빵 뜨는 과정에서도 제가 계속 리뷰, 브리핑 다 해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자, 올라옵니다. 수급 들어옵니다. 자, 시장 일선건설만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재명 관련주들 다 같이 올라옵니다. 혼자 올라가면은 이건 말이 안 돼요. 한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한 동네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 시간대에서 일선건설 가지고 수익 냈어요라고 말씀드리지만 동신건설 올라갔죠. 오리엔트 형제들 두 종목 같이 올라갔죠. 그죠? 형지 관련주들 다 올라갔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교재로 일선건설을 말씀드리지만 이 논리로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모든 종목들을 다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간단하죠? 이게 바로 추론이에요.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여러분들 추론할 수 있는 시장 전략들을 짜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배우십시오. 하나하나씩 예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제 HTS에 나와 있는 관심 종목을 아예 그냥 제가 딱 캡처를 해가지고 우리 자료에다가 올렸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다른 여타 섹터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죠.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자, 여러분들 매월 1일은 뭐가 나온다? 수출입 데이터가 나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11일, 21일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마다 월간에 중간중간 수출입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수출입 데이터를 합산을 해가지고 월말 결산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게 4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1일 날 발표하는 수출입 데이터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각 항목마다 어떠한 내용들이 다 수치상으로 나왔겠죠. 전분기 대비해서 수출량이 늘었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량이 늘었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바로 시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제입니다. 4월 1일 날 나왔던 화장품 관련 섹터군들의 전체 수출입 데이터의 내용들이 너무나 좋아요.
자, 1분기 화장품 수출 20억 불 역대 최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올해 1월달, 3월달까지 화장품 수출액이 3조 8천억, 역대 1분기 최대 실적. 뭐 동일한 뉴스 계속 뿌리고 있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자, 그다음 K뷰티. 이거는 어제 우리 또 앵커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기사예요. 자, 어제 앵커님이 얘기를 하셨던 그 기사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를 제가 캡처해 갖고 왔습니다. 자, K뷰티 프랑스 제쳤다. 미국에서 화장품 수출 1위로 우뚝 섰다라는 내용들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니 왜 나왔겠습니까? 근거 없이 나왔을 리는 없잖아요. 봤더니 수출입 데이터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너무나 좋아. 수출입 데이터 자체가 다른 것들은 정체되거나 빠지거나 소폭 상승하거나 어려운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화장품만큼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공매도에 대한 시작이 진행이 되는데 공매도는 성격이 뭐죠?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을 거야. 주가 대비 밸류가 너무 높아라는 것들을 공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막 몸살을 앓고 있는 섹터가 어디예요? 이차원지잖아요. 이차원지 갖고 계신 분들 개인 투자 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3월 달 중순서부터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 계속 해드렸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왜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실적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공매도에 취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노파심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 참 최근에 이차원지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너무 가슴 아프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워낙 또 많은 그런 섹터다 보니까 이차원지가 혹시라도 갖고 계시거나 고민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생각, 저의 전략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내용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저의만의 생각들을 여러분들께 다 상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지금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걱정이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생각보다 나는 쉽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좌가 지금 엉망이 돼 있으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서로 좀 이겨낼 수 있는 좀 합심하는 방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공매도에도 공격을 할 수가 없죠. 왜? 실적이 나오니까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습니다. 행여 미국의 관세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립스틱 효과라고 아시나요? 립스틱 효과? 립스틱 효과? 경기가 안 좋으면 아이고 내가 좀 뭐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돈은 못 써. 과거처럼 뭔가 레저, 뭔가 유흥 아니면 뭐 나만의 뭐 휴식을 취하기 위한 돈을 못 써. 근데 기분이라도 좀 바꿔보고 싶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확행을 하는 거죠. 소확행. 조그마한 걸 사가지고 기분 전환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립스틱 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가능성들도 일단은 열려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화장품, 예전처럼 여러분들 화장품이 어마어마하게 비싼가요? 안 비싸죠? 오히려 지금은 중저가의 시대라고 보는 거거든요. 중저가. 그리고 중저가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효능이라든지 화장품을 효능이라고 합니까, 앵커님? 뭐라고 하죠? 효능이라고도 하죠. 효능이라도 합니까? 네. 예, 그렇죠. 예,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예전처럼 뭐 뭔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저가 대비해서 뭐 드라마틱하게 막 나아지는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중저가 제품에도 나는 충분히 쓸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ODM, OEM 기업들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소규모, 소형 브랜드의 제품들을 많이 쓰죠. 그리고 요새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올리브영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올리브영의 한 편은 뭐 거의 매장의 한 3분의 2가량이 거의 뭐 미용, 이용, 이런 화장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것들을 구매하기 위한 뭐 일본 관광객도 있을 거고 중국 관광객도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품이 워낙 좋으니까 미국, 중국, 동남아, 남미, 유럽 이런 쪽으로 각각으로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K-팝이 흥을 했던 것처럼 K-뷰티에 여전히 흥행성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과 같은 시장 속에서도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코스맥스 좋은 모습들 보여줬고요.
VT 좋은 모습, 그 다음에 제닉이라든지 그리고 지난 어제죠. 저희 가족분들과 함께 매매를 해서 열심히 수익을 냈었던 삐아라는 종목도 오늘 장중에 또 좋은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커버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코스맥스입니다. 이거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어제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구간 괜찮다.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 진행되고 있고 수출 데이터 나쁘지 않다. 이런 자리에서는 빠지진 않는다. 적어도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종목들 잡아두시게 되면 오늘 시장이 빠져도 안심하고 시장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어제 강조를 드렸잖아요. 좋은 모습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이 1% 빠졌어. 코스맥스는 2% 올랐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0. 나는 3%의 수익을 얻은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시작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들 포커스 잡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와 유사한 논리를 가지고 잡으실 수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바이오 플러스. 이거 어제 히든 종목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건 뭐죠, 여러분들? 화장품은 아니에요. 뭐? HA, 필러, 히알루론산. 요거 제품입니다. 오늘 휴젤 신고가 같죠? 바이오 플러스도 그와 유사한 동네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고점 계속 높아지고 있죠. 저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변동폭이 좁아지고 있다. 시장이 만약에 어렵다, 시장이 안 좋다라고 했었을 때 여전히 보톡스, 필러에 대한 수출 부분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빵 뛰기 시작을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른다. 이런 종목군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계속 추적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이거는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동방케미칼 보이시죠? 네, 히든 종목 3월 24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뭐죠, 여러분들? 이 종목도 뭐예요, 여러분들? 보톡스 필러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차트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었죠.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평 밀집되고 있고 오늘 거래량 실려가지고 양봉 만들어냈고요. 저와 함께 같이 하셨던 이 어려운 시장을 저와 함께 항해를 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타가 틈틈이 나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가 베팅인데 종가 베킹이라고 제가 썼네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들? 하회와 같은 마음으로. 자, 오늘 같은 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3%, 4%대까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3월 24일 날 괜히 말씀드렸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말씀드렸을까요? 아니죠. 4월 달로 준비를 한 거죠. 3월 달 마지막 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좌 좀 지켜보자. 계좌 지키면 공격할 수 있는 자금을 우리는 만들 수 있다. 군자금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이렇게 살아남는 종목군들을 우리는 미리미리 선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시장에 대한 전략, 추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겨내는 전략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펌텍코리아 신고가 썼죠,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은 작년도서부터 공략을 해왔던 종목입니다. 공략이 이후에 40%, 50%, 60%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에요. 너무 좋죠? 펌텍코리아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릴 때 어떤 얘기 드렸죠?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KBT 수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우리나라 무슨 뭐 립스틱,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로션, 뭐 스킨, 뭐 여성분들의 뭐 색조 화장품 이런 것들 그냥 뭐 툭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판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들? 예쁜 용기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 용기 만드는 회사가 어디? 펌텍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 동반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업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최영두 전문가가 왜 이 업종을 굉장히 뭐 필이 꽂혀가지고 갑자기 얘기하는 횟수가 많아지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참 재미있는 결과를 보실 거예요. 남들이 시장에서 아이고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할 때 그래도 적어도 우리 가족분들만큼은 웃을 수 있잖아요. 웃을 수 있는 여유는 가지실 수 있으시잖아요.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도. 그죠?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가족분이 2차원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를 해드렸어요. 피해 가셨잖아요. 하락 부분들.
언젠가 저점은 잡히게 되면 제가 또 2차원지에 대한 시각 자체를 또 바꿀 수는 있겠죠. 그때는 제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다 들어오셔서 꼭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밑에 하단에 나오죠? 생각보다 들어오시는 거 얼마 안 걸립니다.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종목 B라는 종목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VI 풀리면 전체 매도하겠습니다. 10시 34분에. 이건 어제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어제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자, 어제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B라는 종목.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5% 또 급등세가 좀 나왔었던 그러한 종목들이었어요. 그죠?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화장품. 3월달 말서부터 화장품 한 종목씩 계속 제가 툭 다 찝어드렸던 거예요. 열심히 씨 뿌려가지고 이제 결실을 맺으면서 우리는 남들이 고점에서 살 때 우리는 수익을 하나하나씩 수련시키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니까 지금 시장이 빠져도 우리 가족분들은 오늘 같은 날 수익 실현시키면서 열심히 가고 있죠. 자, 그 다음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종목은 여기서부터는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입니다. 일성건설. 자, 이거 저희가 2번 매매했어요, 여러분들. 2번 매매했던 겁니다. 자, 어제 저희가 바닥권에서 10시 34분에 3,300원 매매를 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3,200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력으로 자, 이재명 테마주 자, 4월 4일 11시 탄핵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어떠한 결과물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시간대에 통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상한가 뽕 뛰었죠? 이게 오늘의 움직임이에요. 오늘 제가 앞서서 첫 장에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또 들어간 거 보여드렸죠. 첫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많이 가네요, 옆으로. 이거 보이시죠? 오늘 9시 23분에 또 들어간 겁니다. 4,100, 3,900원. 동일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타이밍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2번 공략씩 하는 거예요. 한 번 공략해서 수익 내고 일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종목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홀딩해도 돼요. 그런데 그 다음날 못 사셨던 분들,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밖에 없어요. 그럼 많은 종목군들을 보기보다는 내가 익숙한 종목 사셔도 돼요. 또 들어간 겁니다, 아침에. 그죠? 다시 한 번 또 수익 내고 오늘 하루의 변동성들만 20%가 넘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수익 내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런 종목군들 아마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시장에서에 대한 시장 리스크, 매크로 리스크 이런 것들이 거의 잦아들기 전까지는 아마 대부분의 시장 자체가 변동성도 클 수는 있겠지만 그 변동성들을 활용을 해서 다중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밑에 하단에 나오는 우리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장중에 최영 전문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장중에 바라보고 있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 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장 빠진다 어떡하지 생각을 하시다가 계좌가 너무 망가져요. 그리고 시장이 반등을 찍고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내 종목이 올라오면 좋겠죠. 당연히 그만큼 뭐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대부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시장 성격이 바뀌어요. 색깔이 바뀝니다. 그 색깔이 바뀔 때 내가 현금이 있는 거하고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으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SCI 평가 정보 이거 오늘 좀 올랐을 거예요. 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월 31일 날 이것도 시장이 막 빠져요. 공매 시작이야라고 하면서 막 빠질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추론을 잘하자.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횡보되는 과정에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SCI 평가 정보가 왜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이슈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 쪽으로 빠졌을 때 이 SCI 평가 정보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은 만들어진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하게 되면 이렇게 10%가 넘는 변동성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 뭐 SCI 평가 정보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SCI 평가 정보에 개별적으로 발생되는 뭐 수주 모멘텀이 있겠습니까? 뭐 수출 모멘텀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 올라왔겠어요? 이거 설명을 하셔야 돼요. 설명을 하실 줄 아시게 되면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오잖아요? 이거 아침부터 보고 있으시다니까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나만 생각하겠어요? 우리 회원님들만? 우리 가족분들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외국인도 생각하고요. 기관도 생각하고요. 세력도 생각해요. 그죠? 그러면 오 하다가 올라간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유유히 어이구 시장에서 다 알려졌네. 자, 우리 수익 실현시키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툭 떨궈 놓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가 흘러도 수익을 내요. 그냥 가볍게 수익 내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 시장의 강세장일 때의 방법과 약세장일 때의 시장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그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이러한 실전 매매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요령들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번 주 정말 나 혼자만이 힘든 시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심을 파악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또 선별적인 접근해보자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변동성이 큰 시장을 한 발 먼저 대비해 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 또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정확한 흐름 짚어보면서 이 내용들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최영동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못한 강의 내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이 공개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또 하나의 히든 종목은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꼼꼼하게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예. 이렇게 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정책 수의 기대감에 또 관련된 종목들을 들고 와 주신 것 예. 같은데요. 어떤 종목 짚어주실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단은 뭐 오늘 종목들을 좀 있으면 네네. 보실 거고요.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봤습니다. 찾아보셨죠? 네. 자, 이 종목이 뭐 특정 인물한테 수혜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뭐 전체적으로 그냥 민생 안전을 위해서 다 해당이 되는 종목일 것 같으세요? 저는 좀 후자? 후자 쪽에 가깝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수준 높은 경제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 도리찍고 땡동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인물에만 또 포커스를 맞출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민생 안전 관련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되면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국면들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같이 나와줄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저는 저출산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방 컴퍼니를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아가방 컴퍼니의 뭐 기업이 너무나 실적이 좋습니다. 뭐 앞으로 뭐 성장성이 있습니다. 뭐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없기는 해요. 하지만 국가적인 대세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 한 가정당 지금 출산율을 보게 되면 0.7명? 그죠? 좀 올라서 0.7명이더라고요, 최근에.
그만큼 미래 세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저출산과 관련된 스토리들이죠. 뭐 앞으로의 사실은 어떻게 뭐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기는 그렇긴 하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앞으로의 경쟁력을 좀 쌓아가야 된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휴먼 리소스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갖춰져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정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조기 대선으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조기 대선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각 당의 잠룡들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항상 최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할 정책 중에 하나는 저는 저출산 관련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인물과 관련된 종목군들로 수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인물과 더불어서 곁다리로 사이드 메뉴로 볼 수 있는 정책주들 중 하나는 저는 아가방 컴퍼니. 소위 얘기하게 되면 저출산 관련 테마에 대한 움직임들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가방 컴퍼니의 개별적인 강점은 도대체 뭐가 있냐 이것들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아가방 컴퍼니가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뭐 늘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맺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큰 규모는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도 바닥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다. 지원 체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봉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일봉입니다. 어제 급등 나왔죠, 여러분들? 어제 급등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 빠졌어요. 그죠? 자, 이평들 보세요, 여러분들.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2선 다 모여 있어요, 여기. 오늘 거래량 어제 뻥 터졌죠? 오늘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에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주가에 대한 탄력도 어떻게 나왔어요? 상당히 멈칫하죠. 이걸 보통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을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잠깐만 이게 한 2, 3일 정도 이어지게 되면 이게 무슨 패턴이더라?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패턴? 고가놀이 패턴. 네, 그게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 만약에 급등세가 나오거나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양음양 패턴으로 바뀌겠죠. 이런 종목군들을 내일 한번 히든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의 히든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주요 인물의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민생 안정. 자, 우리가 앞서서 100년 대계 사업을 봤다. 저출산과 관련된 사업을 봤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생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소시민들의 경제권과 관련된 정책들이 최우선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과 관련된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히든의 히든 종목 밑에 하단에 나오는 우리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저와 함께 24시간 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제가 이 히든의 히든 종목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아가방 컴퍼니로 짚어주셨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또 제기되고 있죠. 저출산 정책 지원 확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또 따로 보내드리는 선물 같은 히든 종목까지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의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으로는 약세장 속 추론 매매 기법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아가방 컴퍼니로 짚어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공개해주시는 히든 종목까지도 다음 장에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5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발표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요. 불안감이 또 컸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죠.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관련된 요약본까지도 잊지 말고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